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잭스롤 미팅, 결국 AI 반도체 외국인 올인하게 만들다. 9월이 오기 전 꼭 사라.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최근에 이제 뭐가 있었습니까? 파월이 다시 한번 입을 열었습니다. 뭐를 입을 열어요? 인플레이션이 아직까지도 높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뭐 하겠다? 추가 인상할 준비는 우리가 언제든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시장에 뭐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악재거든요. 이런 악재가 나와주다 보니까 사실 우리는 이거를 뭐 해야 된다? 매도 포지션을 취하든지 지금 시장을 또 증시 하락을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재밌는 게 뭐냐고 하면은 지금까지는 파월이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하겠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덜 잡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분명히 미 증시 같은 경우도 하락을 했고요. 이것이 우리 국내 증시도 악재로 분명히 영향을 미쳤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런 파월의 발언이 참 재밌는 게 뭐냐고 하면 뭐예요? 분명히 잭스롤 미팅에서 뭐 했습니까? 파월이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시장에서 봤을 때 이게 뭐라고 합니까? 충격이 없었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면서 오히려 글로벌 증시 같은 경우는 뭐 한다? 파월의 발언에 안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안도.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죠. 분명히 아이러니하게 분명히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건데 이게 왜 오히려 충격도 없는 거고 증시에서는 이거를 안도를 하는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데 지금 이 파월 같은 경우 사실 이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핵심이 뭐냐고 하면은 매파적이지 않았다는 거죠. 우려했던 것만큼 매파적이지 않았다. 굉장히 공격적이고 굉장히 매일같이 올리겠다 했던 사람이 지금 같은 경우는 뭐예요? 사실 인플레이션이 분명히 지금 아직도 높긴 하지만 오히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완화되는 이야기를 붙인 게 뭐예요? 과거와 비했을 때는 굉장히 많이 잡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표현이 나와주다 보니까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것 뭐다? 파월이 무조건적인 금리 인상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 분명히 파월 역시도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다라는 거는 인지하고 있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와 비교했을 때는 이런 매파적인 발언이 오히려 이번에는 뭐다?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조금은 더 지켜보자라는 이런 뉘앙스가 있다 보니 오히려 뭐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증시에서 봤을 때는 파월의 이런 이 발언이 안도가 오히려 악재가 아니라 호재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3대 지수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상승하면서 마감을 해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과연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앞으로의 투자 포인트라든지 앞으로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매수를 해야 되냐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해봐야 되는데 이런 파월의 발언과 함께 최근에 이제 8월이 오면서 지속적으로 뭐합니까? 이 시장에 대한 리스크를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파월의 발언과 함께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에도 계속 뭐 하고 있었냐고 하면요. 당연히 파월의 이런 입장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면서 뭐 한다?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었다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파월의 발언과 함께 오히려 9월부터는 뭐 한다고요? 제가 분명히 9월이 오기 전에 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표현을 한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런 파월의 이런 행동과 함께 본격적인 매수 타이밍, 일단 파월의 포지션을 지켜본 다음에 9월이 지난 이후, 8월이 지난 이후 9월부터는 뭐다? 본격적으로 순매수가 들어올 것이다라고 지금 시장은 지금까지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과연 이 외국인이 어떤 것에 대한 매수 포지션을 취할 것인가를 예상을 해야지만 뭐 할 수 있다? 앞으로의 이런 외국인들의 매수 포지션 속에서 수익을 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자, 그러면 과연 9월부터 외국인은 어디로 매수를 할 것인가를 봤더니 지금 시장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예요? 외국인 같은 경우, 자, 이것도 참 재밌습니다. 분명히 미국보다 이자 덜 줘요. 지금 미국이 지속적인 금리 인상을 하기 때문에 전 세계 증시로서 악재의 영향을 받아들였고요. 이자를 분명히 덜 주고 있습니다. 덜 주고 있는데도 뭐 한다? 한국의 외국인이 돌아온다라고 하죠. 9월부터는. 그럼
그럼 과연 왜 돌아오는가 봤더니 뭐예요?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 호조와 함께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다. 국내 반도체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가 살아날 것이다라는 거죠. 제가 과거부터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상승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뭐예요? 커플링 현상이라고 하죠. 똑같이 따라갑니다. 미국에서 빅테크가 따라 올라간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빅테크가 올라가게 되어 있고요. 미국에서 2차 전지주가 올라간다. 우리나라도 2차 전지주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비디아의 이런 실적 호조와 함께 앞으로 한국에서 올라갈 것은 뭐다? 국내 반도체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가 살아날 것으로 보면서 9월부터는 뭐예요? 외국인이 반도체에 대한 매수세를 본격적으로 보여줄 것이다 라고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지금 사실 이게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번 9월부터 반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것도 맞지만 사실 우리가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이미 외국인은 뭐 하고 있었어요? 반도체를 예전부터 얘기했지만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했죠. 과거에도 뭐 합니까? 한 종목에 올인하는 뭐다?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 말 아니도 알죠? 뭐예요? 삼성전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7월달 뉴스인데 7월달까지 보면요.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12조 2880억 원을 뭐했다? 누적 순매수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 한 종목에만 사들인 게 12조 3천억이에요. 그럼 사실상에 외국인들은 뭐예요? 삼성전자를 제외한 다른 종목들은 다 팔았다. 다 매도했다. 이거와 다를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삼성전자의 강한 매수세와 함께 앞으로도 뭐예요? 삼성전자에 대한 이런 걸 꾸준하게 올리기 위한 반도체에 대한 수급 개선을 우리가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의 발언과 함께 뭐다? 앞으로 이제 9월부터 외국인의 수급이 돌아오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는 거겠죠. 자, 그러다 보니 우리가 역시나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지금도 눈여겨봐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럼 과연 우리가 무엇을 살 것인가를 놓고 봤을 때 이 반도체 얘기하면은 너무나도 다들 이제 입이 아픈데 다 알 거예요. 뭐예요? AI죠, AI. 지금 이제 반도체 훈풍, 디램 반등의 반도체 훈풍이라고 하는데 사실상에 이런 이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이슈들이 AI가 흥행하면서 따라오기 시작했던 거고요. 이런 AI 같은 경우는 특히나 지금 9월 이후에도 상승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사야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다? AI는 이제 월가에서도 발표를 했지만 제가 최근에도 계속해서 영상을 찍었지만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건 뭐다? 월가에선 적어도 내년에 엔비디아는 2배, 3배 더 갈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AI 같은 경우 뭐예요? 열풍 같은 경우도 내년까지는 못해도 지속이 된다라는 거는 지금 우리는 뭘 봐야 돼요? AI 관련되어 있는 이런 모멘텀을 탑승해서 내년까지 꾸준하게 상승 모멘텀으로서 가지고 가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AI 관련되어 있는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를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럼 과연 우리가 이 시점에서 어떤 모습에 대해서 이 투자 포인트를 잡을 것이냐? 자, 본다라고 하면은 AI 열풍,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뜬 이유가 뭡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GPU 때문이죠. GPU. 엔비디아 애플 꺾고 시총 1위 간다라고 하는데 장밋빛 전망 따져봤더니 뭐 때문이다? 자, GPU. 과거에는 액세서리에 불과했어요. 굉장히 이제 GPU에 대한 이런 모멘텀이 사실상에 없었죠. 그러면서 이제 뭐 암호화폐 채굴용 액세서리로다가 봤던 그 GPU가 뭐합니까? AI 경쟁이 발발하면서 빅테크부터 아랍국가까지 GPU 주문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이 지금 생성형 AI에 대한 관심이 폭발하면서 생성형 AI 개발과 운용의 핵심적인 뭐예요? GPU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는 거겠죠. 지금 이 GPU 같은 경우는 특히나 뭡니까? 엔비디아가 전 세계 점유율을 8, 9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GPU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수혜주를 우리가 사실상에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삼성이라든지 아니면 이 SK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이 GPU에 들어가는 HBM이에요. GPU 핵심 부품이죠. 그러니까 이 GPU에 대한 핵심 부품 HBM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 삼성이라든지 SK가 이 AI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수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사실상에 지금 뭐 HBM이 아니라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GPU라는 이 카드에
카드에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또 부품이라든지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분명히 이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은 반사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은 사실 HBM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GPU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바로 바이옵트로라는 기업이에요. 이 바이옵트로. 이 바이옵트로를 여러분들이 본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뭐합니까? AI용 GPU 핵심 부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전 세계 일본의 독점을 깬 기술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원래 기본적으로 이게 일본의 엔사가 독점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바이옵트로가 그 기술력으로서 개발을 하게 됨으로써 이제는 뭐다? 그동안 이 일본에서 독점하는 것을 바이옵트로가 공급을 할 수 있게 되면서 GPU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수혜주로서의 이슈를 받기는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이제 본다라고 하면은 이 장비 같은 경우도 뭐라고요? FCBGA용 이제 BBT 장비를 하반기에 출시를 하겠다라고 하죠. 이 하반기. 그래서 이 하반기에 출시를 하면서 이를 통한 이제 매출 극대화와 지속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실적이 잡히기 시작할 것이고요. 이제 이 일본에서 독점하고 있는 거를 전 세계 두 번째라고 하죠. 일본 엔사에 이어서. 그래서 이것이 엔비디아가 되었던지 사실 엔비디아에 못한다 하더라도 GPU에 대한 사실 이 공급률이 이 시장 점유율이 엔비디아가 8, 90%긴 하지만 나머지 이 GPU에 관련되어 있는 공급 모멘텀이 나와줄 수도 있는 거고 특히나 이 지금 바이옵트로 같은 경우도 지금 기존에는 뭐라고 했어요? 기존에는 이것이 GPU 관련된 핵심 부품이 일본이 독점을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수요 같은 경우도 보면 삼성전기, 대덕전자, LG, 이노텍, 심텍, KCC 등등등 해가지고 굉장한 우량한 기업들이 여기에 대한 수요처로서 지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바이오프트로에 보여 실적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도 분명하게 꾸준하게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특히나 아까 여기 뭐라 했어요? AI용 GPU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분명히 HBM과 함께 앞으로 이슈를 엮으면서 크게 올라가기에도 충분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차트를 또 본다라고 하면 어때요? 자, 이제 상승으로서 올려쳤다가 이제 하락을 하죠. 자, 하방 추세대를 돌파하면서 상승을 하는데 여기가 이제 지지 저항 자리입니다. 지켜주고 저항 자리예요. 그래서 역시나 지금 이 지지는 저항이 되고 저항은 지지가 되고 해당 구간대를 잘 지켜주고 있긴 한데 사실 여기서 다이렉트 반등을 줘도 좋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아래 하방 이 다시 삼각 수렴대 안으로 들어오면서 약 4,000원 정도까지 한번 조정을 줬다가 여기서 물량을 모아가고 다시 한번 올려친다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상방 추세와 함께 여기서 잡아주면서 이제 신고가 패턴, 10,000원을 넘어서 다시 신고가 패턴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진입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안녕!